여름이 되면 헬스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다이어트 관련 검색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휴가를 앞두고 몸매를 관리하려는 사람도 많고 얇아진 옷차림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형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숏폼 영상을 보다 보면 한 달 감량, 급속 다이어트, 비포 앤 애프터 같은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바로 뼈말라입니다. 팔과 다리가 매우 가늘고 마른 체형을 뜻하는 이 표현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날씬한 몸매가 화제가 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일까요? 무조건 많이 빼는 것이 좋은 걸까요? 사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거나 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근육량까지 함께 감소하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얼마나 말랐는가 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여름은 정말 살이 잘 빠지는 계절일까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지방도 더 빨리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여름과 겨울 가운데 어느 계절이 다이어트에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름이 다이어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가릴 수 있지만 여름에는 반팔과 반바지, 수영복처럼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식단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말 여름에는 살이 더 잘 빠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뒤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1kg 가까이 줄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의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몸속의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놀랍게도 지방은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대부분을 이산화탄소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물의 형태로 배출합니다. 즉, 지방은 우리가 숨을 쉬는 과정에서도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겨울은 어떨까요? 의외로 겨울이 다이어트에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활동량이 줄고 따뜻한 국물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더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생활 습관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여름이냐 겨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에도 꾸준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살이 안 빠져.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나이 자체보다 생활 습관에 변화가 체중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나며 회식이나 야식 같은 식습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체중과 체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유독 배만 나오는 걸까요? 이 역시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감소하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여기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과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살이 더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이어트 자체가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굶거나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면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몸이 되어 원래 식사량으로 돌아갔을 때 체중이 다시 쉽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빠르게 많이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체지방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이 더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라고 해서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살이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계절도, 나이도 아닌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면 살이 더 잘 빠질 거라고 기대하고, 나이가 들면 다이어트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이어트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절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라고 해서 반드시 살이 찌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체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활동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5kg을 빼는 것보다 1년 동안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며 5kg을 감량하는 것이 몸에도 훨씬 좋고 유의가 올 가능성도 낮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체중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같더라도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 사람은 훨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킬로그램을 뺐는가 보다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었는가를 목표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행은 계속 바뀝니다. 한때는 마른 몸매가 유행이었고 지금도 SNS에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행도 우리의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름과 겨울 중 어느 계절의 다이어트가 더 잘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